29에서 이제 제5부의 기적의 결과를 읽은 편지들의 기적의 결과. 장담하건대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적의 결과를 읽은 편지들이라니 헛소리 같으니라고. 어디서 약을 파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도 탓하지 않는다. 15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집어 들었다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회의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20살이 될 때까지 미주리에 살았다. 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인류가 이런 대다수의 혁신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어디 솔직히 해줘보자. 기적의 결과를 읽은 편지들이 적절한 제목일까?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진실은 이 제목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절제하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 장에서 등장하는 편지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다. 누가 그런 평가를 했을까? 바로 켄 알 다이크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판촉 전문가로 한때 존스 맨빌스의 판촉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훗날에 콜게이트 팔몰리브 피트사의 홍보 책임자이자 전미 광고주 협회의 장이 되었다. 다이크는 딜러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겨우 5%에서 8%의 확률로 답변이 온다고 했다. 그는 15%의 답변율은 더없이 훌륭한 결과이며 만일 20%의 답변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등장하는 다이크의 편지는 42.5%의 답변율을 보였다. 그 말인즉슨 그냥 기적도 아닌 2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당신도 그 결과는 비웃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편지는 장난도 여행도 사고도 아니었다. 다른 다수의 편지 또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켄 다이크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하다. 편지의 효율성이 놀랍도록 증가한 것은 카니기의 효율적인 말하기와 인간관계의 강의를 들은 직후였다. 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가르치는 교직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결과로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의 답변율은 무려 500%에서 80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 편지는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을 하며 그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괄호 안에는 내 개인적인 감상을 넣었다. 공공님께 제게 닥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을 명백히 보자. 인디애나에 사는 한 평범한 딜러가 존스 맨빌의 임원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첫 문장에서 뉴욕의 한 고위직 인사가 딜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인디애나의 딜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려진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뉴욕의 이 친구가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군. 나는 항상 관대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군. 작년에 저는 우리 딜러들에게 지분교체, 시공 점유를 늘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1년짜리 광고 메일 사업이며 존스 맨빌에서 모든 광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인디애나의 딜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지. 광고로 난 수익을 가장 많이 독차지하게 되는 것도 결국 그들일 테니 내가 집세를 내려고 허리띠를 절라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작전은 뭐가 문제라는 걸까? 저는 광고 사업의 혜택을 받은 1,600명의 딜러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도 수백 명의 딜러가 이 같은 협력 시스템에 만족했으며 매우 유용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성문에 답하고자 당사는 현재 새로운 광고 메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선생님께서 더욱 흡족해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회장님께서 제 보고서를 보시더니 작년 광고 사업으로 올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훌륭한 문장이다. 뉴욕의 고위직 인사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인디애나의 존스 맨빌 딜러를 정직하고 진심을 담아서 인정하고 있다. 켄 다이크는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말하기 위해 조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즉시 보여주었다. 켄 다이크는 딜러의 도움이 없이는 존스 맨빌의 회장에게 보고서나 올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디애나 딜러가 그런 류의 대화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공한 여서의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광고메일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붕 시공 및 교체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었나요? 가능하면 이런 시일 안에 선생님의 총 수익 가운데 광고로 인한 창출한 수익의 추산액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탁에 친절히 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켄 다이크 드림. 마지막 문장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드러냈는지 보라. 그가 친절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다. 간단한 편지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부탁은 상대방이 자신을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이러한 심리는 당신이 성면 지붕을 팔던 보드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호모 클로이와 나는 자동차로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다. 낡은 보드 자동차를 세우고 우리는 농부 한 무리에게 다음 대도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물었다. 질문의 여과는 굉장했다. 남학신을 신은 농부들은 미국인들을 부자처럼 쳐다보았다. 그 일대에서는 자동차가 아주 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이라니 백만장자가 아니면 뭐람. 어쩌면 헨리 포드의 친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우리가 돈은 더 많을지언정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공손히 모자를 벗고 길을 물었다.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기이한 기회에 몹시 흥분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기쁨을 혼자 만끽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신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 낯선 도시에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라. 자기의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장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신랄한 비판을 일삼던 적을 형성의 친구로 바꿔 놓았다. 당시의 젊은 청년이었던 프랭클린은 작은 인쇄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의 주위의 서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그는 공식적인 인쇄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었다. 소원이 좋은 일이었고 프랭클린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다. 의회에서 가장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한 의원이 프랭클린을 몹시 싫어했던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프랭클린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그를 맹렬히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아주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그렇게 프랭클린은 그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문제였다. 적에게 도움을 제공할까? 그건 의심을 키우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프랭클린은 너무도 현명하고 노련해서 그런 대체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의 적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프랭클린은 $10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절대로 아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프랭클린이 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지식과 성과를 동경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탁을 했다. 프랭클린은 그 일러를 직접 들려주었다. 그의 서재에 아주 귀하고 흥미로운 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던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열망을 내비치며 책을 며칠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그는 즉시 책을 보내왔고 나는 한 주 뒤에 그 책을 되돌려 보내며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정중히 나를 대했고 훗날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우리의 우정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벤 블링컨이 작고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이용한 심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은 여전히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이 기술은 내 수강생 중에 한 명이었던 엘버트 B. 암젤에게 놀라운 성과를 안겨주었다. 배관 및 난방자재 판매 사원이었던 암젤은 브루클린의 한 배관 공예에게 주문을 따내고자 애를 쓰는 중이었다. 그 배관공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평판 또한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암젤은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있었다. 배관공이 상대를 거칠고 또 냉정하고 못되게 구는 데서 만족을 얻는 당황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꺼나물고 책상 뒤에 앉은 그는 암젤이 사무실을 찾을 때마다 그를 향해서 으르렁거렸다.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소. 내 시간이든 당신 시간이든 낭비하지 않길 바라고. 다시 나가시오. 어느 날 암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게 된다. 그 방법은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고 친구를 만들고 좋은 계약을 많이 따내도록 해주었다. 암젤의 회사는 롱아일랜드 퀸지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는 것을 두고 협상을 하는 중이었다. 그것은 배관공이 잘 아는 지역이자 그저 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암젤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팔고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배관공이 시간을 거쳐 물며 말했다. 어제 무슨 일이요? 말해보시오. 암젤이 말했다. 우리 기업이 퀸즈 빌리지에 새로운 대리점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떤 주민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저희 계획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그건 전혀 없던 일이었다. 수년 동안에 그 배관공은 판매 사원에게 호통을 치고 사무실을 쫓아내는 데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얻곤 했는데 하지만 이 판매 사원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큰 회사의 직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었다. 그가 의전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앉아보시오. 면담 시간 동안에 배관공은 퀸스 빌리지의 배관 사업을 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과 장점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리점이 차지할 곳을 검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 구매 및 보관 그리고 거래 개시에 관한 모든 절차를 알려주었다. 그는 판매 사원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사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확장했다. 그는 친근한 태도로 암젤에게 집안 문제나 부부 싸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암젤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에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첫 주문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우호적인 사업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호통치던 그 사람과 이제는 함께 골프를 칩니다. 그에게 부탁함으로써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태도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캔데이크의 또 다른 편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노련하게 부탁의 심리를 이용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다이크는 사업가, 도급업자, 건축가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건축가와 기술자들에게 100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 겨우 한 통의 답장을 받을 뿐이었다. 그는 답변율이 2%만 되어도 아주 좋은 것으로 또 3%가 되었을 때 훌륭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10%라면 어떨까? 10%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다음의 편지는 50%의 답변율을 만들어냈다. 다음번의 기적에 버금가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2장 3장이 넘어가는 답장들이 도착했다. 편지는 친근한 조언과 협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여기 그 편지가 있다. 다이크가 활용한 심리를 살펴보자. 여기서 그는 앞서 인용한 편지와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편지를 정독하며 행간을 1년 동안 수신인이 느낄 감정을 분석해보라. 어떻게 이 편지가 5배는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공공님께 저에게 생긴 약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1년 전쯤 저는 건축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슨 벤빌의 모든 건축 자재와 수리 및 리모델링을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탈로그라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참모된 카탈로그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재고가 떨어져가고 있고 또 그 사실을 회장님께 알렸더니 그는 기업 대표자가 돼서 그러듯이 새로운 카탈로그를 만들기 전에 이전의 카탈로그가 기획된 대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께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외에도 전국 49명의 다른 건축자분들께도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이 편지 뒷면에 짧은 질문을 첨부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거나 또 별도의 의견을 적은 뒤에 편지를 동봉한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주십시오. 당연은 말이지만 이 편지에 의무적인 답장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카탈로그 생산을 중단할지 아니면 선생님의 경험과 총괄을 반영해 더 나은 카탈로그를 만들어지는 또 선생님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이크 보냄 경고해야 되겠다. 나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또 같은 방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 진심 어린 진짜 칭찬이 아닌 아첨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에고에 불을 지필 것이다.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 기억하라. 우리는 모든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과 아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겠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규칙들은 진심으로 행할 때만 효과가 있다. 나는 속임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